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부수입원 없이는 생활이 점차 팍팍해진 요즘입니다. 직장인들이 고된 하루를 끝내고 시원한 맥주 한 잔 즐길 여유도 없이 두 번째 일터로 출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갖는 N잡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부는 부업바람,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쯤 물가는 제자리인데 월급만 올라 이런 시대가 올까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월급만으로는 못 산다, 뭐 다른 게 없나 이런 고민 정말 많이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업에 대한 관심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모바일 리서치 기관에서 20,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요. MZ세대 85%가 부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답자 중 23%는 이미 N잡러다 이렇게 답해서 MZ세대 직장인 5명 중 1명이 이미 부업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체 조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MZ세대뿐 아니라 이제 다른 세대들 역시 이런 N잡러가 많아진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에서 3분기 투잡을 하는 부업자는 54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부업자의 67%인 36만 8천 명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업을 선택하는 가장은 5년 만에 41%가 증가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건데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임금이 깎인 가장들이 대거 부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의 종류도 굉장히 좀 한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가장 많이 N잡으로 선택을 했나요? 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남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2%는 앱테크,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재테크나 배달, 또 소셜 크리에이터, 블로거 등 최근 들어 생겨난 신생 부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문서 작성이나 번역, 포장, 택배, 대리운전 등 전통적인 부업을 하는 응답자도 31%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의 종류가 좀 다양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활용하는 이런 활동들이 요즘 부업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용이 추가로 드는 일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SNS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많아지면서 개개인이 가진 취미나 재능을 이용해서 부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구인구직 플랫폼을 들여다보면요. 투잡 가능이라는 문구가 홍보용으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초보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업무 소통이 원활한 장점 덕입니다. 아예 사장님으로 나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도 쉽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자본에 대한 이런 부담도 있고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부쩍 주변에 보면 무인 매장 늘어난 것 좀 느껴지시나요? 네, 초기 자본도 운영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관리 부담도 덜해서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난 무인 매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민간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가 총 26,574대로 코로나 이전이었던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겸업으로 인해서 회사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업으로 인해서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혹은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이중 취업해서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는 우려가 있는 경우, 또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등은 징계나 해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의 경우는 N잡을 선택할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 부업에 도전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겸업 금지는 아니지만 회사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요. 의도치 않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N잡러로 일하면 소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별도의 소득 신고가 필요한데요. 네. 이때 사업 소득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N잡러의 경우는 회사 월급 외의 소득이 별도로 회사에 통지되진 않지만 만약에 부업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본업과 부업의 월소득이 503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회사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N잡을 가지기까지 따져봐야 할 점은 많겠지만요. 이런 직장인들의 부업 열풍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이 부업 바람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소득 요건 악화가 바탕이긴 하지만 좀 더 구조적인 요인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노동 생산성 저하,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 활동에 대한 젊은 층의 욕구 증가, 또 이직과 전직의 목적 등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젠 과거처럼 꼭 한 회사에서 일해야만 하는 평생 직장 개념과 구조가 아니라 점차 겸업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를 지나온 지난 3, 4년 사이 자영업 업종에도 큰 변화가 잇따랐습니다. 요즘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맞아요. 카페가 아주 많아졌죠.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카페 못지않게 늘어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통신 판매업인데요. 국세청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 등록업체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 말 21만 8천여 곳에서 작년 말 54만 3천여 곳으로 148% 급증한 겁니다. 그동안 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한식 전문점에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뛰어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1위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통신 판매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쇼핑 문화 역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통신 판매업은 청년층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40세 미만 사업자 비중이 전체의 55.4%를 차지했습니다. 통신 판매업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를 갈 수 없게 되면서 국내 여행 수요 증가와 독채 펜션 등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에 따라서 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가 2018년 대비 115.2% 증가한 겁니다. 3위는 창업 진입 장벽이 낮은 영양 등으로 커피 음료점이 80%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통신 판매업이나 펜션 사업, 또 카페 창업이 많아진 대신에 감소한 업종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감소한 업종들도 있겠죠. 코로나19 이후에 회식 문화가 달라졌고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간이주점과 호프 전문점 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간이주점은 5년 사이 33.8%, 호프 전문점은 25.7% 줄어든 겁니다. 또 결혼관에 대한 변화와 스몰 웨딩 선호 등으로 예식장도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 직장인 사이에 부는 N잡 열풍 여러분도 하고 계십니까? 본업과 부업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윈윈이 되는 부업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